분명히 병원에서는 암 치료를 하는데 식이요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세요라고 지침이 네. 하나도 없잖아요. 네. 항암 치료는 따로, 네. 식이요법은 따로라고 생각하시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입에 당기는 거 지금 다 드세요. 네. 뭐 고기 많이 드세요.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식이요법 해보시는 환자분들 얘기를 들으면 수술도 회복이 너무 잘 되고 있고 너무 빠릅니다. 앞으로 이제 눈에 띄는 다 따먹어야 되고 다 따먹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이종희 항암요리연구소 유튜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항암요리 세 번째 시간으로 역시 이종희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오늘은 개인 맞춤형 항암요리 식단이 의학적 근거가 있는지, 또 식이요법이 암 치료에 미치는 영향과 그동안 식단으로 암을 완치하거나 예방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벌써 오늘 세 번째 시간이에요. 네, 그러네요. 오늘은 이종희 항암요리 연구소 유튜브 채널 구독자분들께서 우리 과학적인 근거를 중요시 여기잖아요. 네, 그렇죠. 이 항암요리 식단이 과연 의학적 근거가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아마 특별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확실한 근거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음식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의학적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먼저 병원부터 치료를 하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졌을 때 그러면 식이요법이라도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지금 연구가 음식 쪽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깊게 이렇게 연구돼서 발표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과거에는 뭐 깊이 연구되지는 그렇죠. 않은 거 아닌가요? 네네. 과거에는 아무래도 그랬는데 지금은 항암제가 100% 이렇게 잘 듣는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해서 우리가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예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연구를 지금 많이 하고 있고, 하버드 의대도 지금 예방의학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음식에 대한 연구를 상당히 많이 체계적으로 사실은 하고 있어서 그 결과들을 보면 놀라울 정도로 그런 좋은 결과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항암 식이요법은 그런 것을 근거를 가지고 다 레시피를 만들고 다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확실한 걸 좋아해요. 그렇죠. 딱 증거 어디 있노? 뭐 이거 지금 필요하거든요. 한번 보여주실 저하고 수 있나요? 똑같아요. 저도 뭔가 할 때 뭔가 증거가 확실하고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거 아니면 저도 이거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예를 조금 들어보면 브로콜리의 설퍼라판이 삼중 음성 유방암에 전이의 인자 그 단백질을 억제를 한다고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봤어요. 지금 현대의학도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 하는데 음식이 도움은 되는 거는 인정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논문을 찾게 되셨대요. 그래서 논문을 찾아보고 본인이 너무나 깜짝 놀라서 잘못 생각할 뻔했다라고 하면서 그냥 논문이 아니라 메타 분석을 뭐 40건씩 막 이렇게 해내는 거를 보면서 너무나 중요성을 알게 됐다라는 말을 좀 하신 적이 있거든요. 브로콜리에 들은 설퍼라판은 심지어는 암 환자분들이 많이 받고 있는 탁솔 계열의 항암제가 있거든요. 이 탁솔 계열의 항암제의 내성까지도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음식과 항암 치료를 따로 볼 게 아니라 지금 항암 치료를 하면서 음식 치료는 필수로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성을 막아주면 훨씬 더 이 치료 효과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음식에 대한 연구 논문이 굉장히 많이 지금 나와 있고 금방 다 관련 자료들을 찾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설퍼라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겨울에 이제 그 브로콜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브로콜리가 사실 그렇게 맛있는 식재료는 아니에요. 또 좀 뭔가 진하게 향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바로 그게 설퍼라판이에요. 아, 그게 좋은 거네요? 네, 그게 바로 이렇게 놀라운 항암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방광암에도 전이가 되는 거를 막아준다고 의학적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고요. 식이요법을 많이 하시고 있는 분들이 3중 음성 유방암 환자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과거에는 의사 선생님도 그냥 유방암이면 똑같이 유방암이라고만 얘기를 해줬는데 제가 어떤 종류의 암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유방암도 호르몬 타입의 유방암이 있고 그다음에 헐트 타입의 유방암이 있고 예후가 안 좋은 게 이제 3중 음성 유방암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재료가 그런 3중 음성의 효과가 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3중 음성에는 쓸 수 있는 항암제가 사실은 없어서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 작년부터 키토루다라는 면역 항암제. 이 면역 항암제라는 거는 뭐냐면 내 면역을 오작동하는 거를 끊어줘서 내 면역이 가서 공격을 하게 이렇게 해주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키토루다라는 거를 지금 받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게 금액이 비싸겠네요. 3주에 400만 원에서 550만 원씩 들어가는데 또 억 단위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런 거와 똑같은 결과를 내는 게 베리류. 베리류? 예, 블루베리, 크랜베리, 그래요? 그다음에 복분자, 그다음에 오디, 아사이베리, 산딸기 이런 베리류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이 베리류를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PDL1이라는 그 부분이 있어야지 이 키토루다 면역 항암제를 또 돈이 있다고 받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베리류가 PDL1을 아예 억제를 해준다고 발표가 된 거예요. 키토루다 받을 400만 원을 베리류를 사시면 아마 한 트럭이 되지 않을까? 사실은 뽕나무 오디, 산딸기류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사실 명약을 옆에 두고도 우리가 모르니까 지나치잖아요. 빵 먹고 케이크 먹고 과자 먹고 라면 먹고 이러는 거죠. 앞으로 이제 눈에 띄는 산딸기 다 따먹어야 되고 뭐 오디 다 따먹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이 음식에 대한 의학적 연구가 음식마다 아직까지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하나 뭐 브로콜리 뭐 이런 베리류 연구 논문들이 굉장히 지금 계속 쏟아져 나오고 심지어는 지금 하버드 의대에서 어떤 연구를 시작을 했냐면 얼만큼 먹었을 때 어떤 암에 효과가 있는지가 지금 연구에 돌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그 항암 식이요법이 항암 치료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또 궁금해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제가 안타까운 거는 항암 치료는 따로, 식이요법은 따로라고 생각하시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면 항암 치료를 받을 때 일단 항암제가 들어오면 항산화 식이요법을 했을 때 항암제의 부작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막을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면역력이 뚝뚝뚝 떨어지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항암을 하면서 잘못된 상식으로 체중을 불리시고 체지방이 늘어나잖아요. 이 지방에서 지금 전이가 된다라는 기전이 지금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식단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생겨요. 예를 들면은 병원에서 이제 항암 치료를 받아요. 근데 의사가 어떤 이러이런 음식을 드세요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환자나 가족들이 그걸 어떻게 챙겨 먹어요? 저는 사실 의사 선생님들이 조금 더 깨이셔서 음식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좋은 거를 드셔야 됩니다. 라는 거를 정말 이렇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만 말씀해 주셔도 훨씬 더 음식에 대해서 조심할 건데 입에 당기는 거 지금 다 드세요. 뭐 고기 많이 드세요. 라고 하는 게 지금 보편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환자분들이 몰랐다.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줄 알았다. 라고 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소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히 병원에서는 암 치료를 하는데 식이요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세요라고 지침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환자나 가족들이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암 환자나 가족들의 애로사항이 아닌가. 뭔가 여기에 대한 표준화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이지. 그런데 의사 선생님의 심정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내 환자잖아요.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의학적 지식,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당할까 봐 아예 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더 벌어진다고 생각해서 저처럼 식이요법을 의과학적으로 한 것이 많이 알려지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그러면은 이 암 환자는 식이요법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좀 느낄 수 있나요? 바로 변화를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식이요법을 이렇게 해보시는 이제 그 환자분들 얘기를 들으면 컨디션이 좋다, 에너지가 다르다, 회복이 빠르다, 수술도 확실히 선생님한테 회복이 너무 잘 되고 있고 너무 빠릅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또 이렇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실 재발 방지예요. 재발 방지는 식이요법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식이요법이 중요하군요.